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굿모닝 인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신천지 교회에서 21만 2천여 명의 교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도 명단에 교육생 신도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친형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이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되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공적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칠곡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22명이 감염됐고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생활시설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예고 없이 한국발 입국자를 전원 강제 격리했습니다. 난징에선 중국 국적 탑승객 3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자 어린이 대여섯 명을 포함한 한국인 승객들까지 강제 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망자도 몽골인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가 2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대엽 기자. 보도국입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네요. 네, 지난 19일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뒤 엿새 만에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어제 10번째로 사망한 58살 남성 환자를 포함해 7명이 청도 대남병원 환자입니다. 그제 오후 9번째로 사망한 환자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둔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에 이어 특별한 지병 없이 사망한 환자로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였습니다. 9번째 사망자는 신천지와 관련된 첫 사망자인 셈입니다. 11번째 사망자는 어제 고향 명지병원으로 이송된 몽골인 남성인데 외국인 첫 사망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저질환으로 간경화를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중증 환자가 모두 20명인데 이 중 대남병원 환자가 12명입니다. 확진자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977명으로 하루 전보다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어제 대구시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오늘 하루 시청 별관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예비 신도 이른바 교육생 신도의 명단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이들을 통한 감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신천지는 총회 아래 12지파와 74개 교회로 구성되는데 교회마다 선교센터, 이른바 공부방을 적어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는 공부방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 신도의 명단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신도 숫자가 16,000명 넘게 늘어난 걸 고려하면 교인 못지않게 교육생 신도의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교육생 신도들이 전도 과정에서 자신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심리 검사 등을 빌미로 접근해 성경 공부 모임까지 정체를 숨겨 교육생 신도들은 신천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광주에서 확진자가 교육생들을 가르친 100여 명 규모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는 교육생 제외 논란이 일자 교육생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신천지 교인인 걸 숨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청송교도소 교도관 역시 신천지 예배와 모임에 참석한 걸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제2교도소에 근무하던 27살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 수감자와 동료 직원 5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이 교도관은 지난 16일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신천지 모임에 참석한 걸 숨기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도관은 교도소는 물론 법무부에도 신천지 교인인 걸 숨겼지만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예배 참석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해 검사를 요청하자 그제야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진되기 전에 이분과 접촉했는 사람, 식당에서 만나고 교회에 방문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60여 명이 있는데 이 교도관은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교도소 직원 18명과 수감자 37명과 접촉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접촉한 직원들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수감자 37명은 별도의 소용동으로 옮겨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 약 400명의 수감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도소 건물 전체를 방역하고 접촉자 전원에 대해 감염 여부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집중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간 연결고리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대남병원에서 열린 신천지 교주 이만희 회장의 형 장례식 조문객 명단을 확보한 건데요. 이 명단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이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이달 초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친형 장례식이 대남병원에서 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교회와 병원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이 장례식장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엔 다수의 신천지 신도 이름도 담겼습니다. 신천지 포항, 대구, 경주교회 등 나란히 적힌 교회 이름 옆엔 교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구 교회를 포함해 다른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장례식장을 다녀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조문객 명단을 토대로 참석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의금이나 이런 거를 내신 그런 명단들 또는 신도에서의 참석자 이런 명단들을 좀 파악을 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문객 명단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 지역 대규모 전파의 감염 경로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 교회가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우한에서 신도 모임을 열었다고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한 지역 신천지 교인 200여 명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깨달은 뒤에야 모임을 중단했고 현재 대부분 우한 밖에 격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에서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2천여 명의 교인들이 모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등록된 교인만 8만 명이 넘는 서울의 명성교회 부목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목사는 지난 14일 오후 교인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도 5명과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A 부목사의 집에 머물고 있던 지인의 20대 딸도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는데 장례식에 함께 갔던 다른 교인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A 부목사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형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 이만희 형 장례식. 네, 그렇죠. 그거하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그러네 보니까. 하지만 A 부목사가 장례식장을 다녀온 직후인 16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예배에는 약 2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 측은 모든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취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 부목사와 밀접 접촉한 교회 목사와 교인 등 80여 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을 찾아서 범국가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해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대구 경북 봉쇄 조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역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LS와 아모레퍼시픽은 본사 건물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LS 용산타워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계열사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 전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LS타워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는 바로 옆 건물 아모레퍼시픽 본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예방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이미 출근한 직원은 귀가시켰습니다.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LS타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본사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SK그룹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신입 채용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면접 일정을 미뤘고 LG는 올해 신입 공채 일정을 아예 4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국 웨이아이 공항에서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 전원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난징공항에서도 중국 국적 탑승객 3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자 어린이를 포함한 한국인 승객들까지 강제 격리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중국 웨이아이의 다수이보 공항.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승객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합니다. 希望所有接站的家人和亲属都冷静，不要靠前，不要说话，也不要过去接触。 어제 오전 10시 50분 다수이보 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승객 167명 전원이 검사를 받고 지정된 호텔에 격리됐습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를 전원 강제 격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탑승객들에 대해선 사전에 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난징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 40여 명도 중국 당국이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난징시 당국이 비행기에 탄 중국인 승객 3명이 발열 증상을 보이자 인근 좌석에 앉은 승객들을 격리 조치한 겁니다.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에서도 입국자 가운데 대구나 경북 지역의 방문, 거주 여부 등을 묻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维护地区和全球公共卫生安全是各国应尽的责任。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를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 정부의 적반하장격 조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국가들의 현황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77,785명, 일본에선 8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32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 95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란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란에서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부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초 전파자가 누군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며 전국 단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 남성이 계속 휴지로 땀을 닦아내더니 기침까지 합니다. 옆에 있던 이란 정부 관계자가 남성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본 듯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이 남성은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 이란 보건부의 이라즈 하리르 치 차관이었습니다. 하리르 치 차관은 결국 기자회견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می‌خواستم به اطلاعتون برسونم که منم کرونایی شدم. من از دیروز تب داشتم. تست اولیه‌ام آخر شب مثبت شد. از دیشب خودمو در محلی 보건부 차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이란 정부 공식 집계상 사망자는 15명, 확진자는 95명입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사망자 대비 확진자가 너무 적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란의 한 국회의원은
사망자가 50명은 될 것이라며 당국이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발 직항 항공편 중단이란 초강수를 뒀지만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22명, 사망자는 11명이나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부조차 감염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실마리조차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3국을 거치거나 육로를 통한 중국인 입국은 막지 않아 여기서 감염이 시작됐을 걸로 추측할 뿐입니다. 이란을 통한 코로나19의 중동 확산, 이탈리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감염 사태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합 예배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측이 주말 집회와 예배를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으로 당분간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도 추가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까지 가져갔지만 시신 발견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인근 한 도로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감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오전 7시 35분쯤입니다. A씨는 차량 통행이 적은 이곳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투던 중 살인을 저질렀고 며칠간 가만히에 시신을 넣어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현 여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시신을 버렸고 시신은 발견 당시 옷을 입은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A씨 자택에서 시신 발견 4시간여 만에 함께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을 길거리에 내놓고 휴대전화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씨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엿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9일 예정됐던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감한 이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 위에 떠있는 흰색 SUV 한 대. 이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는데요. 쇼크 상태로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의 아들도 물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도우는데요. 자동차가 더 가라앉기 전에 재빨리 운전자를 빼냈습니다. 용감한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운전자의 목숨은 정말 위태로웠겠죠. 이 시민들 그야말로 영웅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브라질 카니발 퍼레이드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모두들 멋진 옷을 입고 신나게 퍼레이드를 즐겼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알록달록 화려한 복장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진 춤을 추며 행진하는데요. 브라질 카니발 퍼레이드 모습입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신나기만 한 건 아니라는데요. 이 거대 피노키오 인형은 가짜 뉴스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미를 퍼레이드에 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폭력을 비판하는 주제까지. 멋진 댄스에 의미까지 더해진 이번 퍼레이드는 뭔가 남달라 보이네요.
밤사이 내리던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계속해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 산지에서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구룡령에서는 39cm, 대관령은 23.8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서는 최고 20cm,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경남은 밤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동해안에서는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는 오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출근길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날은 계속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이 시각 서울 3.1도, 대전은 4.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7도, 대전 13도, 광주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